충남과 충북, 경북을 잇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를 건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4차 국가철도망 계획 최종 발표를 앞두고 지역 정치권에서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가운데 태안에서는 일부 후보들이 출마 의사를 밝히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내년 태안군 수선거 출마 예정자와 지역 주요 현안을 살펴봅니다. 지난달 충남 지역의 고용률이 64%로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내 주력 사업인 제조업 취업자 수도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증가했습니다. 올해 서산 육종 마늘축제와 팔봉산 감자축제가 비대면 행사로 개최됩니다. 온라인으로 생방송을 시청하거나 차량에 탑승한 채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특판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25일 충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9명이 발생했습니다. 지역별 확진자 수는 서산 5명, 아산과 공주 4명, 태안 3명, 그리고 당진과 예산, 천안에서 각 1명입니다. 이로써 충남의 전체 누적 확진자는 3,477명으로 늘었습니다. 25일 기준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률은 1차 대상자가 63.1%, 2차 대상자가 32.9%를 기록했습니다. 이상 반응은 21건이 늘어 모두 1,256건인데요. 이 가운데 사망 사례는 9건, 중증 이상 반응은 1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다음 달 국토교통부가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최종 확정합니다. 충남과 충북, 경북을 잇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의 운명도 결정되는데요. 네, 앞서 발표된 계획 초안에는 동서횡단철도가 신규 사업에 반영되지 않아 실현 여부를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역 정치권에선 남은 기간 총력을 쏟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충남 서산과 당진, 예산을 지나 충북 청주를 거쳐 경북 울진까지 이어지는 총 연장 322.4km 노선입니다. 정차역은 모두 12개로 8개는 기존 역을 활용하고 나머진 서산 대산과 천안 독립기념관, 괴산과 봉화에 역을 새로 짓습니다. 투입되는 사업비는 6조 152억 원. 완공되면 시속 230km 준고속열차를 타고 서해에서 동해까지 2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철도가 건설되면 생산 유발 7조 570억 원, 고용 유발 5만 1,500명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업 추진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최근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초안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추가 검토 사업으로 분류됐기 때문입니다. 지역사회에선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를 신규 사업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철도가 지나는 12개 시군의 시장 군수들은 300만 서명 운동에 나섰고 충남과 충북, 경북 도지사들도 뜻을 모아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 공약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사업이 국가철도망 구축 초안엔 사실상 제외돼 주민들의 상실감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선 서해안 신산업벨트와 동해안 관광벨트를 연결하는 동서횡단철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신규 노선이 확정돼야 한 달이 남는데 우리 경북과 충북과 충남 640만이 연대하고 상당 정도 함께한다면 이 신규 노선을 지정될 기회가 우리한테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신규 노선 지정 뉴스는 그 원동력 큰 계기가 오늘 이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달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최종 결정되는 가운데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를 위한 막판 총력전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전망해보는 LG헬로비전 충남방송의 기획보도 순서, 오늘은 태안군입니다. 내년 태안군 수선거에는 과연 어떤 후보자가 도전장을 내밀게 될까요? 출마 예정자와 지역 현안을 한보모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태안군 수선거에서 처음으로 진보정당의 손을 들어줬던 민심. 역대 선거 결과를 보면 태안은 보수세가 강한 지역에 속합니다. 8차례 치러진 선거에서
보수정당 후보가 6차례 이겼습니다. 무소속 후보와 진보정당 후보는 각각 한 차례 당선됐습니다. 내년 선거에서 여당이 연달아 승리할지 아니면 야당이 반격에 성공할지 관심이 쏠리는 상황. 태안은 일부 출마 예정자들이 벌써부터 지역 행사장을 도는 등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거론되는 후보는 9명 정도. 충남방송이 이들에게 출마 의사를 물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에선 가세로 현 태안군수의 재선 도전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홍재표 충남도 의원과 강철민 전 충남도 의원, 최기중 서산축협 조합장은 출마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한상기 전 태안군수와 김세호 신성대 교수가 출마 의사를 분명히 했고 김진권 전 태안군 의원과 윤희신 전 성일종 국회의원 보좌관이 출마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무소속인 이수연 전 태안군 부군수도 출마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 현직 군수가 당선돼 재선 군수가 탄생할지 새로운 인물이 초선 군수에 오를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선거 최대 현안으론 지역경제 활성화가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태안은 기업도시 추진과 안면도 개발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화력발전소도 조기 폐쇄를 앞두고 있어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또 교통망 확충과 관광 활성화, 인구 유입 등에 대해 어떤 해법을 내놓느냐가 선거 기간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충남 지역의 고용률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도내 주력 사업인 제조업의 취업자 수도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4월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 도내 취업자 수는 120만 3천 명으로 전년 대비 3만 명 늘었습니다. 고용률은 63%로 같은 기간 1.3%포인트 증가해 전국 시도 가운데 3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4월부터 매달 감소를 기록해오던 제조업 취업자 수도 1년 만인 지난달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또 상용 근로자 수가 지난해보다 13,000명 늘었고 일용 근로자 수는 9,000명 줄어 고용의 질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외출하실 때 옷차림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날씨 참 종잡을 수 없다 이런 얘기 많이 들려요. 네, 그렇습니다. 이달 들어서 강원도 산지에는 이례적으로 5월에 눈이 내리는가 하면 그러니까요. 또 30도가 넘는 한여름 더위가 찾아왔다가 건조했다가 비가 내렸다가 그야말로 날씨의 변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네. 게다가 가을이 멀다 하고 또 비가 오다 보니까 야 이러다 벌써 장마 시작된 건 아닌가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대체 왜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날씨가 어떨지 이다혜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산 정상이 15cm의 두터운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나흘 뒤 절기상 여름으로 접어든다는 이파를 앞두고 강원 산간 지역에는 때 아닌 대설특보가 내린 겁니다. 4월 말 내리는 서리도 드문 일인데 심지어 5월에도 서리가 이어졌습니다. 대관령을 비롯한 강원 산간에는 5월에만 나흘에 걸쳐 서리와 얼음이 관측됐습니다. 한번 추워가지고 나오니까 얼마 전에도 이 크로바가 허옇게 이렇게 서리가 왔어요. 그래서 복숭아 어떡하나 이러는데 그냥 고르고 있어요. 좋은 걸로. 여기에 기온 변동폭도 유난히 컸습니다. 최저 기온이 한겨울 기온인 영하 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가 하면 최고 기온은 영상 30도를 훌쩍 넘어 계절이 무색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아침에는 쌀쌀하니까 얇은 옷 챙겨가지고 출근을 하고요. 그래서 낮에는 잠깐 벗었다가 다시 퇴근할 때는 다시 입고. 사흘이 멀다 하고 비가 내려 5월치고는 강수일 수도 이례적으로 많았습니다. 강원 산지는 이달 들어 11일간 120mm의 강수량을 기록해 전국 5월 평균 강수량을 훌쩍 뛰어넘었고 내륙도 12일간 1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대설특보, 호우특보, 건조특보, 그밖에 우박, 서리, 얼음 등 기상현상이 이달 한 달 동안 모두 발생한 겁니다. 올해 5월 같은 경우에는 북쪽에 찬 공기가 이제 자주 유입되면서 5월 23일 기준으로 평균 기온이 이제 평년에 비해서 0.4도 낮은 15.3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통과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5월에 보기 드문 적설도 기록되었고 비도 자주 내려서 평년에 비해 42.1mm 많은 기상청은 앞으로도 변덕스러운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여름 대체로 기온이 높지만 가끔 찬 공기가 유입되거나 무더운 날이 있어 기온 편차가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수량은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많겠고 대기 불안정 등 영향에 따라 역시 지역별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갈수록 기후 예측이 어려워지면서 재난 기상 발생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구례에서 소가 떠내려가고 이런 그 집중호우가 내렸는데요. 올여름 역시 그런 국지적인 지역 편차가 큰 그 집중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태풍도 센 태풍이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름철 대비해서 그 지하 주차장 물이 빠지도록 대비를 해야 되겠고 축대 이런 것들을 보완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기상청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예상치 못한 기후 패턴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수시로 발표되는 기상 전망과 예보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결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에 따르면 계절관리제 기간 도내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29.5 마이크로그램으로 최근 3년간 평균 농도보다 5.8% 감소했습니다. 또 도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석탄, 화력 등 대형 사업장의 배출량이 계절관리제 시행 전인 2018년보다 3,700여 톤 줄었습니다. 이 밖에 충남도는 5등급 차량 감소와 미세먼지 민간점검단 활동 등이 미세먼지 배출량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월에서 7월 개최를 앞두고 있던 서산 육종마늘 축제와 팔봉산 감자 축제가 비대면 행사로 열립니다. 시는 마늘과 감자 등 초여름 농산물 출하 시기에 맞춰 승차 구매와 인터넷 등을 통해 농산물을 판매한다고 밝혔는데요. 6월과 7월 서산 중앙호수공원 주차장에서는 주요 농산물을 차량에 탑승한 채로 구입할 수 있는 특판전이 열립니다. 또 농산물 대량 판매를 위해 서울과 대전 등 대도시 농협물류센터 7곳에서 특판전을 개최하고 전국 대형마트에 다음 달 중순 서산 육종 마늘을 대량 공급할 계획입니다. 못 쓰는 땅에서 버려지던 열 에너지를 활용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친환경 스마트 양식장이 지난 24일 당진에 문을 열었습니다. 네, 충남도 수산자원과 강종순 주무관 전화 연결해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강종수입니다. 네, 자 먼저 이번에 문을 연 스마트 양식장은 화력 발전소에서 나온 온배수를 활용한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먼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24일 당진 화력발전소 온배수를 활용한 첨단 친환경 양식장 준공식이 있었습니다. 당진 온배수 양식장은 2015년 해양수산부 친환경 양식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10억 원 등 총 10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난해 9월에 완공하였습니다. 양식장은 불모지나 다름없는 당진 화력 해처리장 내에 당진 화력발전소 냉각수를 사용한 뒤 배출한 온배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전체 4만 제곱미터의 부지에 지름 9.3m 크기의 수조 90개와 창고동, 전기실, 침전조 등을 신축하였으며 양식시설 면적은 16,270제곱미터로 온배수를 활용한 첨단 친환경 육상 양식장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네, 이 발전소의 온배수가 양식장에서 활용된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생소하기도 한데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 건가요? 그동안 바다로 버리던 열 에너지인 발전소 온배수를 본격적으로 대규모 양식에 접목했습니다. 발전소 온배수를 활용하면 한겨울에도 적은 에너지로 양식을 지속할 수 있어 비용 절감 효과가 큽니다. 당진 온배수 양식장은 또 순환 여과식의 바이오플락 양식 시스템을 동시에 적용, 항생제를 투입하지 않는 친환경 양식이 가능한 것은 물론 양식 품종 변환도 가능합니다. 순환 여과식은 사육수를 여과해 재순환시킴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질병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플락은 유용 미생물을 이용하여 사육수 내 오염물질을 분해 정화시켜 바이러스나 질병을 차단하는 친환경 양식 기술입니다. 네,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번 스마트 시스템을 통해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인건비 관련해서도 기대 목소리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경제적 효과를 좀 전망하고 계신가요?
양식장은 이와 함께 사물 인터넷을 기반으로 수온이나 염분 등 수질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시스템도 구축했습니다. 일반 양식장에 비해 투입 노동력을 5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고 현재 당진 온배수 양식장에는 새우 300만 마리를 양식 중으로 연간 125톤을 생산할 계획으로 연 매출액은 25억 원에 순수익은 6억 7천만 원으로 예상되며 고용 인력은 15명입니다. 도는 앞으로 양식수산물 무항생제 인증과 양식장 해썹 인증 등을 거쳐 이 양식장에서 생산한 수산물을 학교 급식 등에 납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관련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충남도 수산자원과 강종순 주무관이었습니다.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위태로운 아동 관리를 두고 보호정책과 매뉴얼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충청권에서도 홀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아동이 늘고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적어지고 있어 지역사회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공동주최로 코로나19 대응 아동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필요한 정책 방향으로는 재택근무나 가족돌봄 휴가 대상자 확대, 돌봄 공백 지원 제도 간 연계 체계화, 고위험군 가정방문, 시설아동들의 교육 지원을 위한 순회교사 파견, 시설아동 자기개발비 지원, 보호종료아동 개인상담자 연결 등이 거론됐습니다. 충청권에서도 온라인 수업과 외부 활동의 축소 등 유례없는 사태가 1년 이상 이어지자 아동과 학부모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김모 씨는 우리 아이는 코로나와 함께 초등학교 입학을 해서 지금까지도 마스크를 쓴 채 학교에 등교하고 있다며 가정보육에 대한 부담이 커진 것도 힘들지만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1년 동안 제대로 등교를 못해 학습적인 면에서 조금 뒤떨어지는 것 같아 걱정이라고 토로했습니다. 특히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가정, 시설아동 등 취약계층은 경제 심리적 결손까지 호소하고 있는데요. 시설이기에 더욱 통제된 생활을 해야 할 뿐더러 일부 시설의 경우 외부 후원도 크게 줄어 고립된 상황에서의 자원의 결핍까지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역 아동복지계는 아동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변화가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역 아동복지계 관계자는 지난 1년이 혼란의 시간이었다면 올해는 현장의 문제를 고쳐가는 시기라며 가장 먼저 모든 아동들이 행복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사각지대까지 빈틈없이 보살필 수 있는 정부와 지자체의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에서 한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이 넘는 초중고등학교가 전체 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교조 충남지부가 충남도 교육청 통계를 분석한 결과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 이상인 비율은 초등학교 62%, 중학교 80%, 그리고 일반계 고등학교가 85%입니다. 반면 특목고의 경우 20명 이하인 학급이 73%로 집계됐습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은 안전한 대면 수업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충남도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60세부터 74세까지 고령층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약률이 58%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번에 접종을 놓치면 10월에나 다시 순서가 돌아온다고 하는데요. 네, 방역당국은 본인의 안전과 가족의 건강, 또 공동체의 일상 회복을 위해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아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예약 마감은 6월 3일까지라고 하니까요.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